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 KBS 통합뉴스룸 5시 뉴스입니다. 대구에서 코로나19 첫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52일 만에 처음으로 신규 확진자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이 2차 대유행 가능성도 언급한 만큼 생활 속 방역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네, 김재노 기자, 대구 지역에서 신규 확진자가 한 명도 나오지 않았다고요? 네, 질병관리본부는 오늘 0시 기준 대구의 코로나19 추가 확진자는 한 명도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월 18일 첫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52일 만에 처음입니다. 이로써 대구의 누적 확진자는 어제와 같은 6,807명입니다. 대구의 신규 확진자는 지난 2월 23일 처음 100명을 넘은 뒤 2월 29일에 650명을 넘어 정점을 찍었습니다. 이후 지난달 8일까지 300에서 500명 사이의 추가 확진자가 매일 발생했습니다. 하지만 지난달 9일부터 감소세를 보이기 시작해 12일부터는 확진자 수가 꾸준히 두 자릿수에 머물렀습니다. 지난 3일 처음으로 추가 확진자가 한 자릿수로 떨어진 이후 오늘 추가 확진자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어제 처음으로 추가 확진자가 없었던 경북은 오늘은 7명이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네, 이 추가 확진자는 없었지만 아직은 안심하기는 이르죠. 네, 대구에서 추가 확진자가 처음으로 한 자릿수를 기록한 것은 지난 3일입니다. 하지만 제2미주병원에서 추가 집단 감염이 발생하면서 다음 날 바로 추가 확진자는 27명을 기록했습니다. 이처럼 여전히 사회 곳곳에 위험 요소가 남아 있습니다. 총선으로 인해 사람들의 이동이 크게 늘었고 해외 유입 확진자에다 요양병원 등의 집단 감염 가능성도 남아 있기 때문입니다. 또 자율 통제 기간이 길어지면서 사회적 거리 두기와 개인 위생 수칙을 지키는 것에 대한 피로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코로나19 2차 대유행 등 장기화 가능성도 언급했습니다. 이에 대구시는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이 끝나는 오는 19일 이후의 방역 대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선 수도권에서 유흥업소를 통한 코로나19 확산이 발생한 만큼 대구에서도 오늘과 내일 이틀 동안 유흥업소 밀집 지역에 대한 특별 점검을 실시합니다. 또 생활 방역 체계로의 전환을 위해 시민단체와 중소상공인 등 지역사회 각계각층이 참여하는 범시민 대책위원회를 다음 주 발족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대구에서 KBS 뉴스 김재노입니다. 국내 코로나19 확진자는 어제 하루 27명이 늘어 50여일 만에 처음으로 20명대로 떨어졌습니다. 이 정부는 자가격리자도 오는 15일에 총선에 투표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김용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코로나19 국내 신규 확진자가 27명 늘어 누적 확진자는 1,450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신규 확진자 수는 이번 주 들어 하루 50명 아래로 떨어지더니 50여일 만에 처음으로 20명대까지 감소했습니다. 사망자는 4명 늘어 지금까지 모두 208명이 숨졌습니다. 완치자는 144명 늘어 지금까지 전체 확진자의 약 70%인 7,117명이 완치 판정을 받았습니다. 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는 3,125명입니다. 특히 어제 하루 대구에선 한 명의 확진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대구 지역 첫 확진자인 31번째 환자가 나온 후 52일 만입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의 성과라면서도 아직은 숫자 자체에 의미를 부여해 섣부른 예단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대규모 집단 감염의 불씨가 폭발하지 않도록 끈기를 갖고 사회적 거리를 두자고 강조했습니다. 주말에는 특히 꽃구경 명소나 선거 유세 장소, 부활절 종교 행사에 인파가 몰리지 않도록 주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한편 오는 15일 총선 때 자가격리 중인 유권자도 투표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정부는 자가격리자와 일반인의 동선과 시간대를 분리하는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지는 모레 알릴 예정이며 사전투표는 방역상 관리가 쉽지 않아 본투표에 참여하는 방식을 택했다고 방역당국은 설명했습니다. 스페인 교민과 가족 80여 명도 내일과 13일 두 차례에 걸쳐 특별기편으로 귀국합니다. 교민 중 유증상자는 인천공항에서, 무증상자는 임시생활시설에서 진단검사를 받게 됩니다. 한편 정부는 미국에서 해열제를 먹고 입국 검역을 통과한 유학생은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에 따라 조치한다는 게 정부의 의지입니다. KBS 뉴스 김용준입니다. 서울 등 수도권에서는 유흥업소를 중심으로 집단 감염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부활절이 있는 이번 주말에는 교회들의 현장 예배도 늘 것으로 보이는데요. 서울시청 연결하겠습니다. 김진아 기자, 저희 강남의 대형 유흥업소에 이어서 또 일반 술집에서도 감염이 잇따르고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서울에서는 설해마을에 있는 칵테일바 리퀴드소울과 관련된 환자가 또 나왔습니다. 이 칵테일바를 운영하는 40대 남성과 배우자, 종업원과 손님에 이어 이 손님의 친구까지 확진되면서 관련 확진자는 5명으로 늘었습니다. 특히 확진자들이 PC방이나 학원 등을 방문한 것으로 조사돼 감염 확산이 우려됩니다. 서울시는 확진자가 다녀간 동작구 PC방과 공무원 학원을 폐쇄 조치하고 방역을 마쳤다고 밝혔습니다. 또 지난달 27일부터 지난 6일 사이에 이 칵테일바를 다녀간 사람들에 대해 2주간 외출이나 타인 접촉을 자제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공무원 학원 관련 접촉자 65명에 대해선 검사를 마쳤는데 모두 음성이 나왔습니다. 확진자가 방문한 PC방 접촉자들은 전수 검사를 할 예정입니다. 앞서 종업원 2명이 확진된 강남 대형 유흥업소와 관련해선 진단검사가 진행 중인데 아직 추가 확진자는 없습니다. 네, 이번 주말에는 부활절이 있어서 이 현장 예배를 하는 교회가 늘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아무래도 이번 주말에는 그동안 온라인 예배를 했던 교회들도 일부는 현장 예배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시는 지난주에 현장 예배를 한 교회가 1,900여 곳이었는데 이번 주엔 여기서 10% 정도는 더 늘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시와 각 자치구는 이번 주말에도 경찰과 함께 현장 점검을 할 예정입니다. 특히 지난주에 방역수칙 위반이 적발된 곳과 새로 예배를 재개하는 교회 중심으로 진행됩니다. 이미 2차례 고발된 사랑제일교회에 대해서도 이번 주말 현장 예배를 강행할 경우 추가 고발할 방침입니다. 한편 집단 감염이 발생한 의정부 성모병원에서는 퇴원 환자와 간병인이 추가 확진을 받아 관련 확진자가 모두 59명으로 늘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시청에서 KBS 뉴스 김진아입니다. 이번에는 KBS 재난방송센터 연결해 코로나19의 현재 상황 그래픽을 통해 자세히 분석하겠습니다. 네, 신방실 기자. 자, 먼저 국내 확진자 현황부터 정리해 주시죠. 네, 이 시각 현재 코로나19 확진자는 1,450명입니다. 이 중 격리가 해제된 사람이 7,000명을 넘어섰고요. 격리 중인 사람은 전체 확진자의 30% 정도입니다. 신규 확진자는 27명이 늘었는데요. 신규 확진자가 이렇게 20명대로 떨어진 것은 지난 2월 20일 이후 50일 만에 처음입니다. 특히 이번 주 들어서 50명 안팎으로 유지되고 있는데요. 아직 마음을 놓을 순 없습니다. 인구 밀집 지역인 수도권에서 확진자 발생이 계속 집중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지역별로 보면 대구에서는 앞서 보셨겠지만 52일 만에 처음으로 확진자가 나오지 않았지만요. 서울, 인천, 경기, 수도권이 15명, 검역 과정에서 4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신규 확진자 비율을 날짜별로 봐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초록색의 대구, 경북 지역이 이렇게 줄고 있는 반면에 붉은색으로 표시된 수도권은 계속 늘고 있습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전체의 절반을 넘었습니다. 해외 입국자를 비롯해 병원과 유흥시설을 중심으로 집단 감염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이 신규 확진자는 줄고는 있지만 이 해외 유입 사례가 늘고 있어서 긴장을 놓을 수가 없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최근 2주간 신규 확진자의 감염 경로를 분석했더니요. 해외 유입과 관련된 경우가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병원이나 요양병원을 통한 집단 감염이 30%로 뒤를 이었고요. 이제 신천지와 관련된 경우는 전체의 0.6%로 줄었습니다. 방역당국은 해외 입국자의 경우 가족 간의 전파가 늘고 있다며 자가 격리 지침을 철저히 준수해달라고 강조를 했는데요. 해외 감염이 이처럼 늘고 있는 건 국외 상황이 악화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확진자 수 오늘 46만 명을 넘어서 전 세계 확진자의 3분의 1 수준입니다. 유럽에서도 최근 프랑스에서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고 일본도 5천 명을 넘었습니다. 또다시 주말을 앞두고 있습니다. 오늘과 내일은 사전 투표가 진행이 되고 다음 주 수요일은 선거일입니다. 그리고 일요일은 부활절이라 예배나 집회 가능성도 높은데요. 강화된 사회적 거리 두기가 19일까지인 만큼 철저한 경계가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재난방송센터에서 KBS 뉴스 신방실입니다. 검찰 세월호 특별수사단이 국가기록원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박근혜 정부 당시 세월호 참사 특조위의 조사를 방해하고 유가족을 사찰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대통령 기록물을 확보하기 위해서입니다. 이지윤 기자입니다.
검찰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이 지난 7일부터 나흘째 국가기록원을 압수수색하고 있습니다. 세월호 참사와 관련된 대통령 기록물을 열람하기 위해서입니다. 특수단은 박근혜 정부가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조사를 방해했다는 의혹과 기무사의 유가족 사찰 사건 수사를 위해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유가족들은 세월호 특조위의 설립과 활동을 방해했다며 조윤선 전 정무수석과 조모 특조위 부위원장 등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조 전 정무수석과 이병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이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한편 세월호 참사 2기 특조위는 기무사가 유가족 사찰 정보를 김기춘 전 비서실장 등에게 보고했다며 김 전 비서실장을 검찰에 고발하기도 했습니다. 특수단은 박근혜 정부 측 인사들이 청와대에 출입해 관련 회의를 한 기록 등을 집중적으로 열람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국가기록원 관계자는 필요한 자료는 복사해 검찰에 넘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특수단은 해경의 구조 실패 의혹과 관련한 수사를 먼저 마무리 짓고 해경 지휘부 11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후에는 특조위 조사 방해와 기무사 사찰 의혹을 수사해왔습니다. KBS 뉴스 이지윤입니다.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한 미국의 핵 항공모함 루즈벨트호에서 승무원 400여 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미 국방부 당국자는 밀폐된 공간인 항모 특성상 추가 감염이 있을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서지영 특파원입니다. 미 핵추진 항공모함 루즈벨트호에서 하선한 승무원들은 모두 코로나19 검진을 받았습니다. 승무원 4,800여 명 가운데 현재까지 416명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But the Teddy Roosevelt in and of itself has got about 400 positive tested, COVID positive test results so far out of a crew of 5,000. 양성 반응을 보인 선원 한 명은 지난달 30일 의식 불명 상태로 발견돼 괌에 있는 미 해군병원 중환자실로 옮겨졌습니다. 승조원들의 하선을 요청했던 함장 크로지어 대령이 서한을 유출했다는 이유로 보직 해임되고 모들리 해군 장관 대행이 함장에 대한 인신 공격성 발언으로 사임하면서 파문은 일단락됐지만 루즈벨트호 내 코로나19 확산은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아직 1,000여 명이 시험 결과를 기다리고 있고 187명은 의심 증상을 보여 확진자는 더 늘 것으로 보입니다. 미 항모 로널드 레이건, 칼 빈슨, 니미츠호에서도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밀폐된 공간에서 근무하는 핵 항모의 특성상 추가 감염에 대한 우려는 미군의 최우선 과제가 됐습니다. 하이튼 미 합참차장은 핵 항모 추가 감염 가능성을 시사하기도 했습니다. We have too many ships at sea. We have too many deployed capabilities. There's 5,000 sailors on a nuclear-powered aircraft carrier. To think that it will never happen again is not a good way to plan. 미 국방부는 코로나19 확산을 전제로 미군의 운영 계획을 재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내 코로나19 확진자는 이제 45만 명이 넘었고 사망자도 16,000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버지니아에서 KBS 뉴스 서지영입니다.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긴급사태 선언에도 일본의 상황은 날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습니다. 감염 속도가 빨라지자 일본 정부는 한국식 드라이브스루 검사를 긴급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도쿄에서 이민영 특파원입니다. 도쿄의 코로나19 확진자는 180여 명. 하루 최다 기록을 또 갈아치웠습니다. 일본 전체 누적 확진자도 6,000명을 넘어섰습니다. 일주일 새 2배 이상 증가할 정도로 감염 속도가 빨라지자 일본 정부가 꺼내든 카드는 한국식 드라이브스루 검사. 일본 후생노동성은 드라이브스루 검사가 병원 내 감염을 줄일 수 있는 효율적 검사라며 가능한 빨리 도입하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하루 4,000건 수준에 머물던 검사 건수를 2만 건으로 늘리겠다는 계획입니다. 그동안의 부정적 입장에서 돌아선 겁니다. 각 자치단체들은 확진자 급증세가 계속되자 자기 지역도 긴급사태 지역에 추가해달라고 요청하고 나섰습니다. 급한 대로 먼저 지역 자체 선언도 했습니다. 明日午後、愛知県として県としての緊急事態宣言を発出をいたします。 일본 정부도 긴급사태 선포 지역 확대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일본 국민 10명 중 7명은 긴급사태 선언이 너무 늦었다고 답했고 지역을 더 확대해야 한다는 응답도 60%에 달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예고했던 대로 다음 주부터 각 가구에
천 마스크 2장씩을 발송하기로 했습니다. 국민들의 조롱 섞인 비난이 여전한데 천 마스크 배포에 들어가는 예산만 5천억 원이 넘습니다. 도쿄에서 KBS 뉴스 이민영입니다. (21대) 총선 사전투표가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주소에 관계없이 만 18세 이상이면 전국 어느 투표소에서나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사전투표소가 마련된 서울역을 연결하겠습니다. 송락규 기자, 네, 지금까지 사전투표율이 동시간대 역대 최고 기록이라고요. 네, 제 뒤편엔 소중한 권리를 행사하러 나온 유권자들이 많이 보이는데요. 현재 투표율은 오후 5시 기준 10.93%로 480만 명 넘게 투표했습니다. 지난 20대 총선 당시 동시간대 투표율이 4.97%였으니까 2배 이상 높은 투표율이고요. 동시간대 기준 지난 대선 사전 투표율 10.6%, 지난 지방선거 투표율이 7.9%니까 역대 선거 사전 투표율 중 동시간대 최고 기록입니다. 주요 인사들도 오늘 사전투표를 마쳤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부부는 오전 9시쯤 서울 삼청동 주민센터 사전투표소에서 투표를 마쳤습니다. 정세균 총리도 사전투표를 했습니다. 민주당 이해찬 대표와 통합당 박형준 공동선대위원장 등도 사전투표에 참여했습니다. 네, 이 코로나19 상황이어서 투표율이 좀 낮지 않을까 했는데 이 사전투표는 열기가 아주 뜨겁습니다. 그 이유는 어떻게 봐야 할까요? 네, 코로나19 상황이라 닷새 뒤 4월 15일 본 투표일에 투표소에 인파가 몰리는 걸 피하려는 유권자들이 많은 것으로 분석되고요. 앞서 보신 것처럼 각 정당에서도 투표를 독려하고 있는 것도 영향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렇군요. 어쨌든 다른 선거 때보다는 이번에는 좀 신경 써야 할 부분이 많겠습니다. 네, 우선 투표를 하려면 주민등록증이나 여권 등 신분증을 꼭 지참해야 합니다. 또 신분증만큼 중요한 것 바로 이 마스크인데요. 마스크가 없어도 투표는 할 수 있지만 자신과 타인의 안전을 위해 착용하셔야 하겠습니다. 아마 많은 유권자분들이 우려하는 부분 밀접 접촉일 겁니다. 유권자 사이 1m 거리 두기를 유지하기 위해 투표소 바닥엔 테이프가 붙여져 있는데요. 유권자들은 테이프에 맞춰 투표 차례를 기다리면 됩니다. 투표소에 오면 일단 입구에서 체온을 재는데요. 37.5도 이상인 유권자는 따로 마련된 임시 기표소에서 투표를 합니다. 또 체온에 이상이 없는 유권자는 손 소독 뒤 일회용 비닐 장갑을 끼고 투표하게 됩니다. 본인 주소지가 아닌 경우 회송용 봉투라는 걸 받게 되는데 이 봉투에 투표지를 밀봉해서 투표함에 넣어야 합니다. 네, 이 사전 투표소는 내일도 운영이 되죠? 네, 오늘 사전투표는 조금 뒤 저녁 6시에 종료됩니다. 주말인 내일도 아침 6시부터 저녁 6시까지 사전투표가 가능합니다. 사전투표소는 전국에 3,500여 개가 마련돼 있는데요. 선관위 홈페이지나 각종 포털 사이트에서 사전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역 사전투표소에서 KBS 뉴스 송락규입니다. 네, 이렇게 사전투표가 한창인 가운데 민주당은 국정 안정을, 통합당은 정권 심판을 내걸고 한 표를 호소했습니다. 이 세월호 모욕 발언으로 논란이 된 통합당 차명진 후보에 대해서는 당 윤리위가 탈당 권유를 결정했습니다. 국회 취재 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자, 이세영 기자, 민주당 지도부는 오늘 충청 지역으로 갔는데 사전투표도 대전에서 했다면서요? 네, 민주당과 더불어시민당 지도부는 오늘 대전에서 사전투표를 마쳤습니다. 이후 대전에서 합동회의를 열었는데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야당이 이겨 국회가 발목 잡히면 안 된다. 일당이 되려면 2%가 부족하다며 사전투표를 독려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안정적인 제1당이 되려면 아직 2%가 부족합니다. 민주당이 1당이 되어야 국정 안정이 되는데 여러분들이 좀 더 나와 도와주시고 투표를 해주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 더불어시민당은 민주당을 박차고 나간 국민의당이 문재인 정부 발목을 잡았다. 열린민주당도 다르지 않을 것이라며 경계 발언을 했습니다. 이낙연 상임선대위원장도 첫 충청 유세 지원에 나섰는데요. 이 스윙보터 역할을 해온 충청 지역 유권자들을 향해 일할 후보를 뽑아달라면서 한 표를 호소했습니다.
네, 이 통합당은 계속해서 수도권 표심 잡기에 공을 들이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통합당 김종인 선대위원장 오늘 경기 포천, 동두천, 파주 등 북부 지역을 돌며 수도권 행보를 이어갔습니다. 국민은 1류, 정부는 2류, 청와대는 3류다. 지난 3년 실업과 폐업만 늘었다며 현 정부 경제 정책을 비판했는데요. 한번 들어보시죠. 코로나 바이러스가 자기네들의 잘못을 슬쩍 감춰주겠지 하는 이런 환상에 빠졌습니다. 경제적 안정을 어떻게 이룰까 하는 것에 대한 아무런 대책을 보이질 않고 있습니다. 여당이 청와대 지시에 순종하는 꼭두각시 거수기 역할만 했다며 통합당에 표를 달라고 호소했습니다. 황교안 대표는 오늘 종로 유세에 집중했는데요. 이번 선거는 대한민국의 국운을 가르는 선거이고 자신의 정치적 명운이 달려있기도 하다며 막판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기자회견을 하던 중 신발을 벗고 10초가량 큰절을 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통합당 지도부에서 수도권 민심이 움직이지 않는 것 같다는 말도 나왔는데 수도권 공략에 더 힘쓰는 모양새입니다. 네, 그리고 통합당의 차명진 후보, 당에서 제명을 검토했는데 결국 탈당 권유로 결론이 났군요. 네, 오늘 오전 통합당 윤리위가 회의를 열고 내린 결정인데요. 이 제명보다는 낮은 순위인데 당원 당규상 차 후보가 열흘 안에 탈당하지 않으면 곧바로 제명됩니다. 이 투표일이 닷새 남았기 때문에 선거는 완주할 수 있는 건데요. 이 통합당 윤리위는 차 후보가 부적절한 발언을 했지만 상대 후보에 방어하고 해명하는 측면이었다고 결정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이 차명진 후보는 총선 완주 의지를 밝히고 선거 운동을 계속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이 문제 발언에 대해서 도 세월호 성역화에 감옥에 갇힌 유가족을 구하기 위해서였다고 윤리위에 소명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취재진 앞에서도 특권은 있을 수 없다면서 우리 스스로 세월호를 권력화, 우상화하고 있다. 자유민주주의에서는 막아야 한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런데 당 지도부에서는 윤리위의 이런 판단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죠. 이 통합당 김종인 선대위원장 당 윤리위를 향해 한심한 사람들이라고 했습니다. 이 차명진 후보를 두고는 통합당 후보로 인정하지 않는다고도 했는데요. 어제 김 위원장이 차 후보 제명을 요구하면서 고개를 숙였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은 데 대한 강경 발언으로 보입니다. 이 황교안 대표는 윤리위대로 독자적 결정을 한 것 같다면서 어떻게 할지 수기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다른 정당에서도 비판이 나왔습니다. 민주당은 차 후보를 국회의원 자리에 앉히고 말겠다는 속내라고 했고 정의당은 통합당이 이번 총선을 포기했다, 해산을 권유한다고 했습니다. 네, 외 다른 정당들도 지금 선거 운동이 한창이죠. 네, 그렇습니다. 선거일이 닷새 남은 만큼 전국을 돌면서 총력 유세를 진행 중입니다. 이 민생당 손학규 상임선대위원장은 세종과 충남을 찾았습니다. 정의당 심상정 상임선대위원장은 자신이 출마한 경기 고양갑에서 마지막 표심 잡기에 나섭니다. 11차 달리기에 접어든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충청권 시민들을 만났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KBS 뉴스 이세연입니다. KBS가 전국 8개 선거구에서 여론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이번 선거의 최대 빅매치 서울 종로에선 이낙연 후보가 황교안 후보를 30%포인트 격차로 앞섰습니다. 강원 강릉은 4파전 양상인데 김경수, 권성동 두 후보가 치열한 접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장혁진 기자입니다. 정치 1번지 서울 종로, 여야 대권 주자의 맞대결입니다. 이낙연 후보를 찍겠다는 응답 59.4%, 황교안 후보에 투표하겠다는 답 28.8%였습니다. 지난 2월 KBS 여론조사와 비교하면 격차가 더 벌어졌습니다. 후보 선택에 영향을 미친 요인을 물었더니 이 후보는 인물이라고 답한 비율이 높았고 황 후보는 소속 정당이라고 말한 지지자가 많았습니다. 문재인 정부 첫 청와대 소통수석 윤영찬 후보와 성남 중원에서만 4선을 한 신상진 후보의 대결. 윤 후보가 52.2% 지지도로 27.7% 지지를 받은 신 후보를 오차범위 밖에서 앞섰습니다. 당선 가능성을 물었더니 윤 후보 49.7%, 신 후보 27.1%였습니다. 윤 후보 지지자는 소속 정당을 봤다는 응답이 많았고 신 후보 지지자는 소속 정당과 인물이 엇비슷했습니다. 분구 뒤 첫 선거인 세종을 정무부시장 출신 강준현 후보와 참여정부 당시 청와대 정책실장 김병준 후보의 승부입니다.
후보 지지도는 강 후보 54.9%, 김 후보 26.3%였습니다. 다만 지지 후보가 바뀔 수도 있다는 응답이 32.5%에 달했습니다. 강 후보는 60세 미만 연령층에서 고른 지지를, 김 후보는 60세 이상 연령층에서 높은 지지를 받았습니다. 강원 강릉은 4파전 양상입니다. 민주당 김경수 후보와 무소속 권성동 후보가 오차 범위 내 접전인데 통합당 홍윤식 후보와 무소속 최명희 후보가 뒤쫓고 있습니다. 당선 가능성은 권 후보가 31.3%, 김 후보가 29.7%였고 홍 후보와 최 후보가 각각 10.6%, 7.8%였습니다. 통합당 지지자의 표심을 살펴봤더니 47.8%는 권 후보를, 29.2%는 홍 후보를 지지했고 최 후보는 10.2%였습니다. KBS 뉴스 장혁진입니다. 계속해서 영남과 호남, 제주 지역 격전지 여론조사 결과 살펴봅니다. 두 사선 의원이 맞붙는 대구 수성갑에선 여야 후보 간 접점 양상을 보이고 부산 북강서갑, 전북 전주병에선 민주당 후보가 앞서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어서 정성호 기자입니다. 대권으로 갈 수 있게 기회를 달라는 민주당 김부겸. 이른바 표적공천으로 선거구를 옮긴 통합당 주호영 후보가 맞붙는 대구 수성갑. 누구에게 투표할 건지 물었더니 김부겸 43.6%, 주호영 48.9%로 오차 범위 내 접전입니다. 앞서 지난달 실시한 두 후보 간 가상 대결과 비슷한 양상입니다. 당선 가능성은 격차가 벌어졌습니다. 주 후보를 꼽은 사람이 20%포인트 더 많았습니다. 이른바 낙동강 벨트에서 네 번째 맞대결하는 부산 북강서갑. 민주당 전재수 후보가 통합당 박민식 후보를 26.3%포인트 차로 앞섰습니다. 전 후보는 60세 미만에서, 박 후보는 60세 이상에서 강세였습니다. 당선 가능성 물었습니다. 역시 전 후보가 앞섰는데 후보 지지도보다 격차가 더 벌어졌습니다. 4년 전 패배를 서력할지 지역구를 지키고 5선에 오를지 관심인 전북 전주시 병. 민주당 김성주 후보가 20%포인트 이상 더 높은 지지를 받았습니다. 김 후보는 소속 정당, 정 후보는 인물을 보고 선택했다는 비율이 더 높았는데 지지 후보가 상황에 따라 바뀔 수 있다는 답변은 정 후보 지지자들에게서 더 많이 나왔습니다. 당선 가능성은 김성주 후보가 43%포인트 차로 앞섰습니다. 민주당 현역 의원이 불출마한 제주시 갑 선거구에선 여야 후보 간 2파전 구도입니다. 민주당 송재호 39.7%, 통합당 장성철 33.2%로 접전 양상입니다. 당선 가능성에선 송 후보가 장 후보를 20.1%포인트 차로 앞섰는데 모름 무응답이 30%에 가까웠습니다. 이번 조사는 KBS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6일부터 8일까지 각 지역구 만 18세 이상 남녀 500명을 유무선 전화조사했으며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4.4%포인트입니다. KBS 뉴스 정성호입니다. 저는 노봇, 노 대한민국. 투표하지 않으면 우리나라는 없다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번 선거에 여러분들 꼭 투표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만드는 대한민국 투표로 이루어집니다. 꼭 투표하세요. 안녕하세요. 배우 장동윤입니다. 저는 노 보트, 노 웨폰 이렇게 썼는데요. 여러분 투표는 여러분들의 강력한 무기이자 권리입니다. 여러분들의 강력한 무기를 꼭 행사하셔서 더 건강하고 올바른 대한민국을 만들도록 합시다. 4월 15일 여러분 투표합시다. 이번 주말 동안에는 곳곳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일단 내일 오전부터는 남해안 지역에 비가 내리겠고요. 일요일 새벽부터는 동해안에 많은 비가 예상됩니다. 오후부터는 내륙 곳곳에 소나기의 가능성이 있고요. 특히 호남 지방에서는 우박이 떨어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주변 점검을 철저하게 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오늘과 비슷하겠고 낮 기온은 오늘보다 조금 낮겠습니다. 지금까지 기상정보였습니다. 코로나19 통합 뉴스룸은 KBS 7시 뉴스에서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